주말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비트코인의 반등을 기대를 해봤었으나 아직까지는 흔들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비트코인의 멱살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높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재 가격 41,65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485달러. BNB가 의외로 선방을 잘 해주고 있죠. 311달러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후덜덜한 하락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소식, 비트코인 미국 현물 ETF 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은 비트코인 반감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2달 내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홍콩에서도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 및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콩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면은 아시아 주요 기관 투자자 자금 및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왔다시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공식적으로다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빅토리 증권의 전무이사 이름이 천페이취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홍콩은 빠르면 올해 1분기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홍콩 국회에서도 현물 ETF를 빨리 출시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니 홍콩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홍콩도 암호화폐 분야에서 선두로 나서서 혁신에 앞장서야 된다.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냐. 빨랑빨랑 출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홍콩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면은 홍콩의 라이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2달 내 홍콩에서 기분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심밥은 홍콩 반점? 자,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산당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VPN을 통한 우회는 물론이며 한국의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것 마냥 카페와 코인, 세탁실까지 가가지고 은밀하게 암호화폐를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중국 당국 같은 경우도 막을 수가 없다라면은 차라리 현물 ETF를 개방을 시켜줘가지고 감시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중국에서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코안트의 CEO 쭈경 대표 이야기하기를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GBTC발 매도 압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나게 집어던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집어던진다라기보다는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자정 전에 또 그레이스케일 추정 주소로부터 12,865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입금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장투자들까지 단타자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소들로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익신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존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투자들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을 장투자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존버자들 같은 경우는 연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존버자로 불러야 되지 않나. 자, 아무튼 이 장투자들이 단타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18일 양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25,000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 너도 나도 팔자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지난 6주간 거래소에 비트코인 20억 달러 상당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인투더블록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비트코인 좀 그만 좀 팔어. 적당히 팔아야지. 니들 나중에 없어서 못 산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에서도 매도세가 확대가 됐었는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른바 여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9,601개의 비트코인이 또 거래소로 기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를 찾고 있던 도중에 계속해서 베리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실버트가 비트코인 52,000개인가 이거를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거 루머인가요? 아니면은 확인이 된 사실인가요? 관련된 뉴스는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베리실버트는 아니지만은 약 6개월 전부터 평단가 26,000달러에 비트코인 59,000개를 매집했었던 한 고래가 최근에 몽땅 비트코인을 다 집어 던지면서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야, 돈이 굉장히 많다. 개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코안트의 연세덴트 이 기고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표 UTXO 연령대 밴드라는 지표가 있는데, 취득 후 이체가 발생하지 않은 비트코인 가격대와 보유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난 6개월에서 3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한 존버자들의 평단가는 36,700달러 수준이다. 그래서 해당 자리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6,7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2만 달러 간다, 3만 달러 간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냐 비즈니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이번 하락의 저점 같은 경우는 38,500달러 선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할 때 좀 더 강하게 내린다면 해당 자리까지도 가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저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일단 주말 동안의 단기 분석 같은 경우 로만 분석가 여러가지 지표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하락에 이어서 볼륨이 떨어지는 조만간에 방향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빨을 까는 것이 아니라 나도 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도 지금 45,000달러를 목표로 롱을 치고 있다라고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먼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의 예측 엇나갔죠. 엇나갔지만은 추가적으로다가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꼬리를 일단 비트코인이 메꿨다. 과거 쓰던 꼬리를 메꿨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4750달러짜리를 유지를 해준다라면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일단 주말 동안의 단기 분석 같은 경우 로만 분석가 여러가지 지표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하락에 이어서 볼륨이 떨어지는 조만간에 방향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빨을 까는 것이 아니라 나도 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도 지금 45,000달러를 목표로 롱을 치고 있다라고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먼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의 예측 엇나갔죠. 엇나갔지만은 추가적으로다가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꼬리를 일단 비트코인이 메꿨다. 과거 쓰던 꼬리를 메꿨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4750달러짜리를 유지를 해준다라면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로만 분석가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이 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주말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정말 5만 가지 코인들이 전부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싸우고 있는 양아치 SEC. 만약에 해당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과감하게 달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확률은 70%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좀 빨리, 하루빨리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고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33,602개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에 입금시키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더 질려는 것인가? 자,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무로 분석가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가지야 반등. 다음으로 로만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도 상승세가 엿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유명 분석가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석가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게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깨고 떨어질 것 같다. 혹은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좀 많이 달렸으니까 이제는 이 동생들에게도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주목할 만한 잡코인들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또 다른 밈코인의 등장. 해당 코인은 봉크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개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은 멜론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머리 위에 수박을 헤어스타일 마냥 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씌운 그런 모습을 한 마스코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솔라나 체인의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는 TKST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TKST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선물 거래는 물론이며 여러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꽤 괜찮은 거래소라는 말이 있어요. 차세대 거래소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래소 토큰인 TKST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안베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TKST 토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PAL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달렸었는데 올해는 죽쓰고 있죠. 작년 말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10센트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에드엔엘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부터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해당 프로젝트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AI 챗봇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팀이 굉장히 탄탄하고 고객들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수익을 배분해주는 레비뉴 쉐어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이 코인 가격에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구글과 엔비디아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미래에 한번 베팅을 걸어보고 있긴 한데요. 자, 물론 당연히 망할 수도 있겠죠. 빵원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상승을 했었지만은 퍼드에 휘말리면서 불법은 아니지만은 유명 트레이더들에게 해당 코인을 주면서 광고를 부탁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3개의 잡코인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씩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가지야 광고 틀어주기 및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